해열제를 많이 먹어도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특히 애들의 경우에는 저체온이 올까봐 걱정하시더라고요. 특차원에 관련된 부분들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정상 용량을 썼을 때는 열이 그닥 떨어지지 않는 저체온이 만들어지지 않는데 과량의 해열 진통제를 사용했을 때 발생합니다. 특히 중추성 해열 진통제를 과량으로 썼을 때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아스타미노펜과 콕스3가 이 피린이 같이 들어가 있는 제제는 사용하실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대표적인 제제가 바로 사리돈이라든지 개보린이 되겠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약물 부작용 이야기 배현약사입니다. 오늘은 해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열제를 보통 먹이거나 애들 같은 경우에 또는 어른들 복용하실 때 많이 걱정하는 부분들, 이 해열제를 많이 먹어도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걱정하시더라고요. 특히 애들의 경우에는 저체온이 올까봐 많이 걱정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저체온에 관련된 부분들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열제는 해열 진통제죠. 원래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 진통제가 가장 정확한 명칭이고요. 그래서 그게 엔세이드인데 이 엔세이드의 경우에는 항염 효과와 진통 효과를 동시에 가지고 있고 이것들이 열을 가라앉혀주는 해열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체가 열은 왜 발생하느냐면 시상하부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인체의 체온을 조절하는 곳인데 이 시상하부에 작용을 해서 열을 가라앉혀줍니다. 즉 셋포인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셋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많이 올라가면 열이 발생하고 셋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내려오면 열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해열제의 경우에는 이 셋포인트를 내려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 셋포인트를 내려주는 것은 결국 시상하부에 작동을 해야 하는데요. 이 시상하부에 작동을 할 때 작용되는 그 인자가 있습니다. 바로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데 프로스타글란딘 E2에 작용을 해서 이 프로스타글란딘 E2를 적게 만들면 시상하부에 있는 셋포인트가 낮아지면서 땀이 나거나 이렇게 체온을 떨어뜨리는 여러 가지 반응들을 일으켜서 체온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정상적으로는 36.5도에서 37.5도 사이를 우리 정상 체온으로 두고 있는데 이 체온 밑으로, 이 체온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발열입니다. 이렇게 발열 증상이 있을 때 해열제를 사용하게 되면 열이 내려오는 거죠. 우리가 평상시에 엔세이드, 통증 때문에 두통이라든지 이런 통증 때문에 엔세이드를 복용할 때는 이 정상 체온 이하로 많이 떨어뜨리지 않기 때문에 저체온이 오지 않고 통증 완화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이레놀 두통이 쓴다든지 또 뭐 생리통에 우리가 그 이젠식스라든지 이런 덱시부프로펜을 쓴다든지 이러한 경우는 전부 다 셋포인트와 관계없이 통증 완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열을 가라앉혀주는 그 해열제는 두 종류로 나뉘어지는데요. 전자에 말씀드렸던 엔세이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 진통제와 그리고 이 엔세이드에 속하지는 않지만 통증과 열을 조절하는 우리가 그 흔히 아스타미노펜, 파라세타몰이라고 부르는 이런 아스타미노펜의 그 종류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 엔세이드의 경우에는 말초에 작용하고 그리고 중추에도 같이 작용하긴 하지만 주로 말초에 작용해서 프로스타글란딘 E2를 억제합니다. 주로 콕스2에 작용해서 프로스타글란딘 생성을 억제해서 열을 떨어뜨려 주기 때문에 주로 말초성 그 진통제 또는 말초성 해열제라고 부르고요. 그 파라세타몰, 우리가 타이레놀을 부르는 아스타미노펜의 경우에는 중추, 즉 시상하부에 있는 콕스3에 작용해가지고 이 프로스타글란딘 E2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해열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정상 용량을 썼을 때는 열이 그닥 떨어지지 않는 저체온이 만들어지지 않는데 문제는 과도하게 시상하부에 있는 프로스타글란딘 E2가 억제됐을 때예요. 이러한 현상이 주로 언제 발생하느냐면 과량의 해열 진통제를 사용했을 때 발생합니다. 특히 중추성 해열 진통제를 과량으로 썼을 때 많이 발생하는데요. 주로 나타나는 경우는 아스타미노펜을 과량으로 썼을 때 이 그 저체온이 유발된다거나 또는 아스타미노펜을 사용하고 나서 열이 어느 정도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엔세이드를 사용해서 역시 과량으로 프로스타글란딘을 억제해서 콕스3가 그 중추에 있는 콕스3가 억제되는 경우에 주로 저체온이 유발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35도 밑으로 떨어지는 게 일반적으로 저체온이라고 하는데요. 저체온증이 유발되게 되면 입술이 창백해지고 추워하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어지러워한다거나 기운이 없어지는 증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저체온증이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따뜻한 물을 먹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체온을 어느 정도 올려주면 금방 회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체온증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과도한 저체온증의 경우에는 신체 장기 손상이라든지 생명에 위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몸을 따뜻하게 하고 따뜻한 물을 먹게 한다거나 이렇게 했는데도 회복되지 않는다면 빨리 응급치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에 방문하도록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아까 전제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저체온증이라고 하는 것이 해열 진통제 단일 제제를 썼을 때만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나타나게 되냐면 FDA 자료를 기초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브루펜의 복용 후 부작용이 발생한 12만 5천 건 중에서 294명, 즉 0.24% 정도가 저체온을 호소했으며 타이레놀의 경우에는 74,745건 중에서 266명, 즉 0.36% 정도가 저체온을 호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1000명 중에 2~3명 정도 나타난다고 보면 되고요. 만약 이러한 경우에 또 재미있는 사실은 이 타이레놀과 브루펜을 병용했을 때, 즉 그 브루펜만 단독으로 쓰거나 타이레놀만 적정량을 단독으로 썼을 때 저체온증이 나타난 경우는 거의 드물고 두 가지 계통을 병행해서 그 반복적으로 사용했을 때 동시에 복용했을 때 나타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콕스3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약물들과 콕스2에 작용하는 약물들을 같이 사용하게 되면은 저체온증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러한 제품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콕스3에 작용하는 약은요, 아스타미노펜 말고도 안티프린, 피린 계통이 역시 콕스3에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스타미노펜과 콕스3가 이 피린이 같이 들어가 있는 제제는 사용하실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대표적인 제제가 바로 사리돈이라든지 개보린이 되겠죠. 사리돈과 개보린 같은 경우에는 그 보통 노인이라든지 물론 뭐 유소환을 아예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모성 질환을 앓고 있는 이러한 분들의 경우에 자칫 저체온을 유발할 수 있고 허탈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실제로 그 주의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콕스3를 전격적으로 제어하는 아스타미노펜과 안티피린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해열효과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사용하실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체온증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 나타나긴 합니다. 저체온증이라는 것이 나타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저체온증이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적정 용량을 맞춰서 복용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고 아스타미노펜, 타이레놀의 경우에 얼만큼 더 먹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최대 용량 같은 경우에 지난번 저희가 제가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여기 지금 나오고 있죠, 주소. 그 부분을 확인해서 얼마만큼 더 먹을 수 있을지를 확인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아스타미노펜과 그 엔세이드를 같이 사용했을 때 저체온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체온이 그닥 많이 높지 않다면 교차 복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을 좀 더 기억해 주시면 또 유익하겠고, 안티프린과 아스타미노펜이 같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콕스3 저해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노인이라든지 또는 체력이 많이 떨어진 사람들은 주의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열제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고열이 발생했을 때는 교차 복용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 역시 고열이라고 하는 것은 38.5도 이상의 높은 온도, 체온을 나타내는 경우를 얘기하니까 38도 언저리에 있는 경우에는 그냥 해열제 한 가지 정도를 사용하시거나 또는 견딜 수 있다면 굳이 해열제를 쓰지 않아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점. 아이들을 키울 때 이제 열이 가장 무섭기는 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기억해 두시면 조금 더 그 아이들을 케어할 때, 그리고 그 열이 날 때 해열제를 사용할 때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안전하게 약물 사용하는 것은 역시 전문가와 상담 상의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서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셨던 정보가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